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보험을 좀 여쭤보려고요. 네. 얼마나 가입하셨어요? 보험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알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안보험 같은 그냥 거. 건강보험 같은 거. 건강보험. 네. 그리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는 애기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뭐 어린이 보험, 무슨 보험, 나 안 보험, 이게 진짜 그리고 우리 엄마가 들어놨다던 만료된 보험 막. 네. 예, 왜냐면 야 이거 예기치 못한 뭐 질병, 사고 이럴 땐 진짜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험을 들어놨던 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요. 9,434억 원으로 전년보다 5% 448억 원이 증가했다고요. 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 주변 곳곳에 말이에요. 이 보험 사기가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이건 알 수 도살인 있죠. 정도가 아니라 네.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의 생명과 안전을 노리는 목숨을 건 보험 사기들, 네. 다양한 사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으면 일어날 나쁜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족도 끔찍한 범행의 도구로 삼은 희대의 악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나의 주변에는 늘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누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꼭 죽거나 다친다. 1년 반 동안 세 할머니에게 벌어진 끔찍한 불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갔다가 보험 사기 공범이 되는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722억 원이나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가족의 목숨으로 돈을 벌었다? 아니 근데 아무리 뭐 돈이 뭐 필요하고 그래도 이게 가족의 목숨이에요. 목숨인데 가족의 목숨이에요. 이게 가족을 대상으로 삼다는 건 선뜻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족도 끔찍한 범행의 도구로 삼은 희대의 악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벌써 소름 끼쳐.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걸쳐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 피의자를 엄여인이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 네. 엄여인은 키가 170cm가 넘는 빼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예. 나긋나긋한 말씨, 또 통 큰 씀씀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천사표라는 별칭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엄여인은요, 남편과 딸까지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실명을 하게 된 것이죠. 아유 이게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실명까지 하게 되면 아내인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여인, 예. 그렇죠?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보통의 아내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네. 하지만 이 사고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뭐죠? 남편의 시력을 잃게 한 것이 바로 엄여인이었기 때문이죠. 말도 안 돼. 염려인은요, 예.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핀을 이용해서 한쪽 눈을 계속 찔렀어요. 그래서 남편을 실명시켰습니다, 고의로. 아니 근데 이게 너무해. 무슨 일이야 이게? 정말 소름이 확 돋는다 정말. 예, 끔찍한데요 아주. 왜 그랬느냐? 네. 바로 그녀가 노린 것이 보험금이었기 오마이. 때문인 건데요. 네. 예, 예. 당시의 실명은 사망 다음으로 보험금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 설계사였고요, 엄여인이.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네. 문제는 그녀의 잔혹한 범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이후에 그 이후에도 얼굴에 뜨거운 기름을 부어서 뭐야. 화상을 입힌 것은 물론이고요. 칼로 3차례나 상해를 입힌 것이고요. 예. 게다가 그러한 상처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남편이 자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조작을 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남편은 치료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엄여인이 수령한 보험금 총 2억 8천만 원. 그게 이제 2002년이었으니까요. 당시 예. 기준으로 엄청난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입니다. 아니 남편분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눈 찌르고 얼굴에다 뜨거운 거 붓고 칼. 상에 입히고 그리고 결국은 치료 중에 사망까지. 사망. 예. 아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건 이후에? 이후에 이 엄여인은 예. 클럽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예. A 씨랑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녀를 만난 이후에 A 씨에게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침으로 눈을 또 찌릅니다. 아 어떡해. 동거남을. 그러니까 범행 수법이 동일하네요.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오른쪽 눈이 이번에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10개월 동안 동거를 했는데 수차례 화상 등 원인 불명의 부상을 계속 입게 되고요. 똑같네요. 이번 예. 퇴원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번째 남편 역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사인 역시 첫 번째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역시 엄여인이 꾸민 일이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남편 A 씨의 사망 이후에 유족들이 예. 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뭔데요? 예, 예.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 도중에 예. 엄여인이 혼자서 혼인 신고를 신고를 해버렸구나.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남편이 사망할 것을 예견한 것처럼. 듯이 치밀하게 그동안 준비를 해온 것이었죠. 근데 이게 이런 일이 막 생기고 그러면은 주변의 가족들이 약간 왜 그러지? 이상하다. 이런 의심을 안 했을까요? 남편이 입원했을 때는 이 가족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극진하게 극진하게. 예, 그치. 남편을 간호하기도 했고요. 남편이 사망할 당시에는 임신을 하고 있었고요.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결혼식도 못한 상태였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영혼 결혼식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전혀. 의심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예.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예. 엄여인은 보험금을 수령하고는 잠적해버렸습니다. 돌변해버렸네. 그죠? 결국 모든 행동은 자신의 목적, 돈을 위해서 벌였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이게. 아니 근데 예. 황당한데 나 약간 불안해. 왜요? 이 사람이 사라졌대잖아요. 예. 그 혹시 세 번째? 근데 두 남편이 차례로 죽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예. 엄여인이. 하지만 끔찍한 범죄 행각, 그 불행한 예언처럼 예감처럼 계속되었습니다. 가족 거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을 향해서 오. 친정집에 가서요. 일단 먼저 자신의 어머니에게 수면 유도제가 들어간 주스를 먹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사 바늘로 또 눈을 찔렀습니다. 예. 이번에는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했고요. 예. 친오빠에게는 역시 수면 유도제를 넣은 술을 먹이고요. 예. 양눈에 염산을 넣었어요. 그게 실명이 됐죠, 당연히. 예. 그렇게 해서 입원하고 있던 오빠, 링거라고 흔히 하잖아요. 예. 수액 주사에다가 기관지 확장제 약물을 투여해가지고요. 살해 시도까지 했고요. 예. 결국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 살던 집도 몰래 팔았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을 하고요. 예. 가족들에게는 이제 이사 갈 것이다. 예. 그 돈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결국 그 돈 다 써버린 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오빠하고 남동생이 자고 있는 집에 방화, 예. 불을 질러댑니다. 아유, 결국 예. 오빠와 남동생은 화상을 입죠. 네. 엄여인은 가족을 희생양 삼아서 모두 2억 4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아냅니다. 아니, 이게 지금 결국에는 남편한테 하다가 이제 본인 가족들에게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사랑이 아닌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와, 근데 이게 너무 끔찍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진짜 실제예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죠, 당연히. 네, 엄여인 사건이라고 아주 희대의 엽기적인 보험 사기 사건인데요. 돈이 목적인 거잖아요. 네, 엄여인에게 가족은 네. 오로지 자신의 목적인 돈을 벌어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가족을 모두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엄여인,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또 해요? 다른 범행 대상을 찾는데요. 예, 예. 이번에는 바로 가사 도우미 B씨. 이 B씨는 오갈 데가 없다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녀, 엄여인을 예. 이 가사 도우미가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줬어요. 예, 네. 예, 예. 그런데 방화로 인해서 보험금 쉽게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엄여인, 예. 이 자신을 도와준, 집에 머물게 해준
가사도우미 B 씨의 집에도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사도우미 B 씨의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어머. 그 가사도우미 B 씨와 두 자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엄녀인은요, 예. 이 B 씨 가족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네. 방화를 시도하고요. 증거인멸을 위해서. 네. 결국 이 마지막 방화 행동 때문에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것이었죠. 이야. 어? 드디어 이제 경찰에 어쨌거나 덜미를 잡혔네요. 체포될 당시에 이 병원 방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집,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방화가 연속되니까. 그런데 이때 이 엄녀인의 친동생이 예. 결정적인 증언을 경찰에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누나의 주변에는 늘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오. 누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꼭 죽거나 다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게 무슨 말인가 계속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들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엄녀인의 범행 전모가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너무 의심도 안 받고 너무 길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밝혀지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그러니까. 근데 처벌은 어떻게 당연히 받았겠죠? 지금이라면 그렇게 오래 범행 못하죠. 예. 하지만 당시에는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 또 벌써 조사, 20년 전 얘기니까. 예, 예. 그게 잘 안 돼 있었고요. 네. 결국 엄녀인은 2006년 12월에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게 되고요. 예? 지금까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일찍 그게 전모가 드러났으면 피해자들을 좀 줄일 수 있었는데 수를 그죠 좀 안타깝네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한데 이게 어떻게? 자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에게 저지른 끔찍한 아주 네. 범죄였는데 네. 우리 신동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 이슈가 됐던 가평 계곡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이은혜 씨는 혼인 신고 뒤에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도 여러 개 가입해서 매월 보험료로 70만 원 이상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 윤 씨는 지난 2019년 6월 익사했고 부인 이 씨는 남편 사망 5개월 뒤 생명보험금 8억 원 수령을 신청했으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보험 사기는 주로 가족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에 실패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일도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형사들이 이 가족 관련 수사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왜냐면 한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은 이 기준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부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주목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부산 동백항 교통사고 사망 사건 역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여동생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예. 노리고 오빠가 저지른 계획 살인. 경찰은 이렇게 혐의를 두고 네. 수사를 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네. 그 행방이 묘연해진 오빠 예. 혐의자죠. 이 사람이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이 그래요, 돼요. 맞아요. 뉴스에서 예. 봤어요. 그런데 함께 공범으로 의심되는 동건요 예. 역시 경찰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요. 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신 변호사님, 예, 예. 우리가 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예, 예. 이게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이게 진짜 누가 봐도 이해도 안 되고 더 나쁜데 이게 그러면 처벌 수위가 법적으로도 달라지나요? 일단 이 보험 사기의 경우는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보험 사기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상습범이라서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요. 다만 이 보험 사기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예요. 다만 그 대상이 가족이었던 거죠. 아, 그것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처벌을 받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친족 간의 이제 뭐 상해라든가 살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속 상해, 존속 살인죄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일반 상해나 일반 살인죄보다는 높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야, 이게 그러니까 살인, 방화, 상해, 음. 뭐 찌르고 막 이게 너무 보험 사기 자체가 극단적이에요. 너무 아니 그리고 악랄해요. 보험 사기를 위해서 너무 많은 범죄들이 여러 유형의 범죄들이 한 근데 번에 너무 드러나네. 무서워. 돈 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요. 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고의적 살인이나 상해로 적발된 사람이 46명에서 72명, 97명까지 늘었고요. 어머. 적발 금액도 33억 원에서 37억 원, 52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를 포함해가지고 고의 충돌이나 자살, 자해 방화 등 고의적 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 적발 인원도 7,831명에서 네. 1,225명, 12,103명으로 계속 그 증가 추세에 있고요. 네. 적발 금액도 늘고 있는데 1,101억 원에서 1,385억 원, 1,576억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면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런 보험 사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발생할 정도만이 아니고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이 고액 사망 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대상인 경우가 40%, 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6.7%, 예. 부모나 기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16.7%, 예. 이 고액 보험 사기 사건의 83%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야. 범죄입니다. 너무 높다, 수치가. 83%요?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우선은 보험범죄 특성 자체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해서 보험금을 못 받잖아요. 맞다. 이 그 보험에는- 수령자가 가족인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니까. 피보험자라는 것은 예. 만약에 사고 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될 대상인 거고 그쵸. 보험금 수령인은 그랬을 경우에 그 돈을 가족이죠. 받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네. 가족이다 보니까 네. 이게 또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나의 의무, 책임 이런 것과 큰 돈. 이 둘 사이에서 큰 돈을 택하는 경우가 보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